어젯밤 혹시 꿈속에서 그 사람을 보셨나요? 먼저 떠난 남편 혹은 아내가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진 않았나요?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그 사람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난 듯한 배우자의 표정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가슴을 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사별을 겪은 후에 배우자가 꿈에 나타나는 일, 우리는 이걸 흔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데려가려나 보다, 혹은 저승에서 편치 않은가 보다 하며 모속적으로 해석하곤 하죠. 그래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무서운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 과학적인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남은 인생 10년은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세월이 가르쳐준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 죄책감과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 억울할 확률이 200%입니다. 떠난 사람이 내 꿈에 찾아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치유의 메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꿈은 너무나도 일상적이라서 더 기가 막힌 일상의 재현 꿈입니다. 아마 사별하고 나서 한 달, 길게는 석 달 사이에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꿈속에서 평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도마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김 선생님은 너무 반가워서 "여보, 나왔어?" 하고 말을 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칼질만 계속해요. 김 선생님이 다가가서 어깨를 잡으려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깹니다. 눈을 뜨니 차가운 빈 침대만 남아있죠. 이때 밀려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사실 우리 뇌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에어백 같은 겁니다. 우리 뇌는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했던 기억을 가장 강력한 데이터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재라는 사실은 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검증이라는 과정을 잠시 미룹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을 거야" 라며 과거의 일상 데이터를 끄집어내 꿈이라는 스크린에 강제로 영사하는 것이죠. 아내가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도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습만이라도 보여줌으로써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주인이 미쳐버리지 않도록 뇌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꾸셨다면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아, 내 머릿속의 시계가 아직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일상이 아니라 조금 몽환적인 배경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사별 1년 차가 넘어가면서 자주 겪는다는 이 선생님의 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선생님의 꿈속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한 공원이 나옵니다. 저만치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가 손을 잡으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이 선생님을 바라만 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저 양반이 저승 가서도 마음이 안 편한가 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꿈은 수용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꿈속에서의 침묵과 단절은 역설적이게도 뇌가 이제 배우자의 죽음을 현실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처럼 요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그 슬픈 눈빛은 무엇일까요? 그건 남편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선생님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있는 슬픔이 투영된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혹은 주책 없어 보일까봐 꾹꾹 눌러왔던 그 거대한 비탄이 꿈속 배우자의 얼굴을 빌려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 아는 진짜 인생의 짬바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 우리 뇌는 다 알고 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꿈속 배우자가 슬퍼 보인다면 그건 내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많이 보고 싶구나 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심지어 공포까지 느끼는 꿈입니다. 바로 배우자가 화를 내거나 나를 원망하며 떠나가는 꿈이죠. 박 선생님은 아내를 오랜 투병 끝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아내는 병실이 아닌 낯선 거리에서 박 선생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원망을 쏟아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박 선생님은 꿈속에서 여보 미안해 가지마 하고 울며 매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이런 꿈을 꾸면 열이면 열, 다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천벌을 받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이 꿈이야말로 우리 무의식이 수행하는 가장 격렬하고도 중요한 해독작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 남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때 그 병원에 빨리 갔더라면, 그때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줄걸, 그때 화내지 말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독소처럼 쌓입니다. 무의식은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 꿈이라는 안전한 무대를 빌려 분노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꿈속에서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꿈속 배우자의 입을 빌려 나를 질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울고 나면 묘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망자의 저주가 아니라 억눌린 감정을 배설하게 하여 당신을 살리려는 뇌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저 내 안의 미안함이 이렇게라도 씻겨 내려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저는 이 단계를 진정한 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별 후 수년이 지나고 마음의 폭풍우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찾아오는 꿈입니다. 최 선생님의 꿈이 딱 그랬습니다. 아주 밝은 햇살이 비치는 거실, 혹은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의 남편을 만납니다. 아픈 기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남편은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와 최 선생님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죠. 이제 괜찮아, 혹은 잘 지내. 이 짧은 말과 함께 최 선생님도 꿈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속적 유대의 완성입니다. 과거에는 슬픔을 극복하려면 고인을 잊고 떠나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방에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는 내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실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영원한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긴 애도의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는 출구에 다다르신 겁니다. 뇌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제는 이 기억을 아픔이 아닌 추억으로 간직할 힘이 생겼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 따뜻한 포옹은 당신이 그동안 혼자서도 참 잘 버텨왔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에게 주는 상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결국 꿈에 나타나는 배우자는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려 찾아온 망령이 아닙니다. 꿈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머물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공사 현장이 시끄럽고 먼지가 날려서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튼튼하고 아늑한 추억의 집이 완성됩니다. 과거의 심리학은 잊어야 산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몸소 겪어낸 현대의 지혜는 잘 간직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도려냅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아프지 않게 예쁘게 내 안에 품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꿈은 바로 그 방법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의 꿈을 찾아온다면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악몽처럼 보이더라도 슬픈 모습이더라도 그건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는 뇌의 격려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맡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보,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보러 와주었구려. 당신이 꿈에서 화를 내던 울던 웃던 나는 당신을 봐서 좋았소. 내 안의 슬픔이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니 너무 걱정 말고 푹 쉬시오. 나도 내 몫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리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나누는 진정한 화해이자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슬픔조차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줄 아는 당신,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죠. 오늘 밤은 부디 그 사람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